네, 반갑습니다. 이성진입니다. 여러분들께 미국 주식을 퀀트적, 펀더멘탈적, 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해드립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그렇고 아이온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핵심 경영진 중에 한 분이 이제 한국 분이시기도 하고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런 주목할 만한 기술을 다루는 기업이어서 그런지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온큐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현재 아이온큐의 주가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적정 주가를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산출을 해봐야 좋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들이 아이온큐를 매수하고 있는지 매도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살펴봄으로써 아이온큐의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이온큐의 차트인데요. 아이온큐 주가가 최근에 큰 변동성을 보였죠.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변동성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아니라 기관들의 자금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바로 두 가지인데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렇게 큰 변동폭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컸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봉들의 폭이 위아래로 크고 동시에 거래량 아래쪽 거래량 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동평균선, 즉 거래량의 이동평균선을 훌쩍 뛰어넘는 거래량을 보이죠. 즉 이 큰 거래량과 함께 양봉은 기관이 매수를 했다는 것이고 큰 거래량과 함께 음봉은 기관이 매도를 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 몇 명이 갑자기 높은 가격 혹은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면 주가가 크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 시드가 작은 개인 투자자는 몇 주 사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온큐의 최근 큰 변동성은 기관들이 크게 매수하고 크게 매도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관들의 보유 수량 공시 결과를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매수한 기관들도 크게 매수를 했고 매도한 기관들도 크게 매도를 했죠. 둘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먼저 매도한 기관의 경우에는 단기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매도한 기관 리스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블랙락 있고 아래쪽에 골드만삭스 있고 그 다음에 네, 그 외에는 특출나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 없네요. 그러면 매수한 기관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뱅가드 있고 블랙락 똑같이 있고 모건 스탠리 있고 무튼 이 숫자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최근에 비교적 매수를 한 기관의 수량이 훨씬 크다. 그래서 주가가 이전에 비해서 상단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기관들의 매수, 매도 현황을 볼 때 단기 시세 차익을 노렸던 기관들은 매도를 했고 비교적 롱텀 투자를 지향하는 기관들이 신규로 매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이온큐의 향후 주가 방향성을 한번 예측해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상방을 보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미래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예측한다는 것이 참 무리겠지만 우리보다 더 열심히 분석하는 기관들, 그런 스마트 머니들이 지금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지 혹은 자금을 빼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인지 혹은 단기적 관점에서 투자하시는지에 따라서 이런 기관들의 매수, 매도 흔적을 참고하시면 투자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온큐의 적정 주가를 산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기업의 주가 대비 이익, 즉 EPS에 기반해서 가치를 산정하고 거기에 시장이 주는 평가인 PER을 결합한다든지 혹은 이익 대비 잠재 성장률인 모멘텀을 계산해서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데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영업이익을 낸 적이 없는 계속 영업 손실을 보였던 기업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모멘텀 분석도, 연단위 PER 분석도, 평균 PER 분석도 제가 하는 분석들이 적용되지 않는 어려운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땐 적정 주가를 어떻게 산출해내야 할까? 무엇을 기반해서 산출해보면 좋을까 하는 게 오늘 제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결론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과감하게 매출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익을 보는 이유가 이 기업의 상품이 잘 팔리고 비용 관리를 잘 해서 이익을 잘 남기는지를 알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아이온큐는 신규 산업의 신규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세상에 없던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하니까 R&D, 즉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 고객들에게 아이온큐를 알리고 상품을 팔아야 하니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직접 살펴보시면 이제 이번에 이제 8월에 있었던 투자 설명회 컨퍼런스 콜에서도 언급이 됐었죠. 여기 보면 아이온큐에서 CFO, 그러니까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토마스 크레머라는 사람이 직접 말을 언급했던 부분이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마우스로 가리켜 보면 R&D에 중대한 수준의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제조 카파를 늘리겠다, 더 많은 시스템을 창출해내겠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우리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매출을 만들어내고 이제 뭐 사람들을 더 투입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마케팅에 지출을 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온큐가 아직 초창기 산업의 초창기 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와 마케팅에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이것이 영업이익을 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을 보기보다는 그 영업이익에서 비용이 반영되기 이전, 즉 매출을 통해서 아이온큐의 잠재적인 역량을 확인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실제로 보고된 재무제표들을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마케팅하는 부분과 R&D 부분에 많은 비용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숫자의 규모가 다른 부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제외를 하고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산출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investing.com에서 이 우측의 revenue, 즉 매출만 가지고 한번 차트를 그려보면 정말 깔끔하죠. 매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기별 매출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숫자 단위는 이제 $1000인 점 감안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정말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온큐의 매출과 주가를 기반으로 모멘텀 분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의 증가량 대비 주가 증가량을 계산을 하고 그 차이를 통해서 모멘텀, 즉 추가 상승 여력을 산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6개의 값 중에 2개 값이 이제 상승을 외치고, 그러니까 2배, 그 다음에 60% 정도 상승을 외치고, 나머지는 하락을 외치는데, 이게 참 아쉬운 점은 보시면 비교적 최근의 매출 증가세를 고려하면 가격에 크게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모멘텀은 음수, 즉 감소를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상태고 1년 전의 매출을 생각해보면 아이온큐의 매출이 정말 많이 자랐기 때문에 아이온큐의 가격이 훨씬 상승해도 되는 아직 상승 모멘텀이 많이 남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상반된 게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다음 분석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PER를 썼는데, PER를 썼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earning을 쓸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PRR이라는 임시 프라이스 대비 레버뉴 비율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분석인데 이제 earning 대신에 레버뉴를 쓰는 거예요. 이제 이익이 아니라 매출을 써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근데 제가 오타이긴 한데 아무튼 과거 PRR을 고려했을 때 분기 매출 곱하기 4가 예상되는 연 매출, 즉 22만이라고 가정을 하면 현재 적정가는 두 개 연도에 기반해 산출해보면 한쪽은 69달러까지 가야 된다. 한쪽은 8달러까지 가야 된다. 라고 또다시 상반대 주장을 하죠. 이 이유는 뭘까요? 이따가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릴 텐데 어쨌든 두 연도에서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 연도별 변동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RR 분석을 평균값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온큐의 상장 직후 두 분기의 경우에는 PRR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7개 값을 가지고 평균값을 계산해서 PRR을 현재 분기의 매출이었던 55,000에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16.8달러의 적정 가격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즉 지금 주가랑 별로 차이가 없죠. 그래서 더 오르기 위해서는 더 향상된 매출을 보여야 이 가격이 바뀔 수 있다. 예상 주가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지금 아이온큐의 주가가 굉장히 위아래로 변동폭이 심한데 이 평균 가격이 지금 생각해보면 적정 주가라는 계산이 나와요. 이 이유를 한번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온큐에 대한 평가가 오락가락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려보면 주가를 결정짓는 세 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가는 해당 기업이 내고 있는 실적, 거기다가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멀티플, 이 정도 가격이 된다 하고 해주는 멀티플, 거기 곱하기 현재 시장에 있는 유동성, 이 세 가지가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게 주가입니다.
상세하게 설명해보면 실적은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이고 멀티플은 시장이 여기에다가 부여해주는 가치, 나는 여기에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어 하는 가치가 될 것이고 유동성은 그 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자본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 즉 매출이 상승하고 있고 시장도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아이온큐에 돈을 많이 줄만 하다. 가격을 많이 매겨줄 만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시장에 풀린 자본이 현재 경기가 좋지 않고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수도 지금 변동성이 심하죠. 그런 상황에서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아이온큐의 상방에 제동이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사례를 한번 가져와 보면 이게 테슬라의 경우거든요. 테슬라의 매출이 굉장하게 상승을 하고 있던 시절인데도 정작 테슬라의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던 시기는 2020년 코로나 때 이제 유동성이 시장에 강하게 공급됐던 시절 이때가 가장 많이 상승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나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재정을 굉장하게 풀었었죠. 그때 돈이 테슬라의 주식에 가서 고이고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이런 면모를 보였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긴축 재정에 들어가면서 테슬라가 아무리 견고하고 더 나은 매출을 더 나은 뭐 실적을 보인다 해도 주가가 계속 이렇게 해서 하락하는 그런 면모를 보였죠.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좀 둔화가 이제 풀릴 것 같고 다시 이제 금리가 내려갈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 최근에서야 다시 반등하는 걸 보이는 것을 보면 주가에서 유동성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즉 아이온큐도 지금 성장주에 대한 그 유동성이 많이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의 상방에 제동이 걸려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아이온큐의 경우에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굉장히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 기관들의 자금 유입 등 멀티플도 개선이 되었음이 확인이 됐는데 지금 시점이 유동성이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밸류가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제동이 걸린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장주에 대한 밸류가 높아지는 시점에 아마도 아이온큐의 주가는 다시 릴레이팅 돼서 상방을 뚫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게 얼마가 될 것이냐 그거는 저희가 예측을 함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전에 가격에 비추어서 한번 추측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69달러까지 나왔었는데 그럼 지금 가격에 비해서 서너 배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네요. 네, 아무튼 이제 아이온큐에 대해서 이 정도로 분석을 마치고 매일 똑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본 영상이 이제 특정 주식에 대한 매도 추천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심에 있어서 영어로 된 자료들을 조사하시고 분석하시는 그런 시간을 줄여드림으로써 결정에 도움이 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 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진이었습니다.